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1월이 출발하고부터 본격적인 증시가 아무래도 진행된 거는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출발하자마자 CES라는 큰 행사가 있었고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제가 물론 강의에서 짚어드리겠지만 주요 물가, 고용 데이터들이 증시에 대한 압박을 좀 서두르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들은 뭐가 있을 건지, 어떤 대응이 발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찬스는 또 어디 쪽에 있는 건지 이런 지점들 같이 이야기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종목 얘기까지 시간이 다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또 종목들도 좀 챙겨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같이 가보도록 하고요.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오늘 30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자 뉴욕 증시입니다. 우리 맨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글로벌이 지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다만 어제자, 그러니까 전일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와 느낌이 사뭇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하락세가 유지가 될 것인가. 또는 이게 다시 말아 올려줄 것인가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특이점이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뉴욕 증시 어제 어떻게 갔냐면 일단 그 전에 쭉 내려왔죠. 이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부에 말아 올려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런 구조로 끝났어요. 실제로 이 차트만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증시의 분봉, 코스피 코스닥의 분봉과도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과 우리 증시가 큰 방향에서는 좀 디커플링 되는 측면이 있지만 작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도 존재한다. 그래서 쌀 때 싸다라고 느낀다라면은 증시가 그날에도 반등이 유입되는 수급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흐름이 아무래도 비슷하다, 유사하다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섹터들도 좀 봐야 되긴 한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우선 우리 증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상승 하락 종목수를 좀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수가 약 1,550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수 보게 되면은 약 900개 정도. 괜찮네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증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장 출발하고는 오늘 우리도 똑같았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흐름. 근데 좀 특이한 지점은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갈립니다. 오늘 새롭게 떠오른 애들이 있죠. 오늘 좀 올라온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렸구나 하고 우리가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건 바로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갈린 측면이에요. 코스피는 플러스 0.31 보합권이었습니다. 그중에 코스피 100기업들 보면 대형주들 보면요. 지수보다도 좀 약했어요. 그래서 지수를 받쳐주는 대형주들 위주가 아니고 중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갔구나. 상승 종목수는 많은 걸 보면은. 근데 대형주가 많이 못 올라갔다 보니까 지수 레벨이 그렇게 위로 잡히진 않았구나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플러스 1.39 그리고 코스닥 150을 놓고 보면 플러스 1.96 거의 2% 올랐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좋았고 대형주라고 하면 뻔하죠. 2차 전지 아닌 바이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하겠지만 대형주를 받들었던 거는 대형주라는 타이틀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제 외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 이제 주체들을 좀 살펴보고 할 건데 자. 이제 보이죠? 네. 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수급이죠. 결국 외국인 기관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결국 코스닥이다라고 밑에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받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을 놓고 본다라면 당분간은 코스닥 쪽에 집중도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가 좋았으니까 2차전지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당연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들을 바이오에 있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 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레벨 정도를 좀 살펴보고 갈 건데 코스피 그 전에 뉴욕 증시 같이 한번 보죠. S&P 500. 나스닥 종합. 그리고 나서 우리 증시 한번 봅시다. 자, 코스피, 코스닥 놓고요.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증시이기 때문에 최근 증시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네모 표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게. 여기죠. 흐름이 어떤 형식인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네모를 표시를 해드리면. 자,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은요. 작년 한 해 기준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도대체 왜 물음표가 막 떠요. 도대체 왜 미국 증시 그렇게 잘 가는데 우리는 안 가는 거야. 이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반대입니다. 우리 증시가 잘 가는데 미국 증시가 계속 내려가니까 출발 자체를 개파락으로 해요. 우리가. 이 밑에 두 개가 우리죠. 근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차트상 보면은 우리 증시가 지금은 좋네? 뉴욕 증시가 좀 안 좋네? 요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증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밸류 쿠션이라고 하죠. PBR 또는 PER 계산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증시는 지금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지금 레벨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너무 싸다라고 느끼는 저가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수를 놓고 본 거기 때문에 지수가 앞으로도 더 상향하는 기조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한 우리 증시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가 전반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정도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제가 뉴욕 증시가 그럼 왜 이렇게 조정세가 짙어졌나를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고용이었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 지수. 지난주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나왔죠. 실업률은 데이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실업률은 참고로 예상이 4.2였는데 4.1인데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4.5죠. 4.5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이 주변가에 머무르는 실업률 데이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 고용이구나. 네. 그래서 크게 지장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4.1, 4.2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미국의 고용률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큰 영향도를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이 너무 튼튼하다 정도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보게 되면은 쭉 우하향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컨센입니다. 시장이 얼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예측 중에서 어느 정도 나왔나? 오버했나?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가 나왔나? 또는 예상치 부합했나? 이런 지점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해당 데이터가 나왔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예상을 164K 했어요. 164K는 164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공 3개 붙이면 되겠죠. 자, 예상을 16만 4천 건 했어요. 요 정도 늘어나겠구나, 고용 보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죠? 네, 256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압도적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좀 나올 수 있죠. 아니, 고용이 좋으면 고용이 좋다라는 건 소비가 좋다라는 거고, 소비가 좋다라는 건 물건이 잘 팔린다라는 건데, 물건이 잘 팔린다라는 건 당연히 물가 안 잡히겠지만 왜 증시가 이렇게 리스크라고 느꼈는가, 뉴욕 증시가 내려갔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구조입니다.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어요. 작년부터 해서. 자, 그럼 이 인하 사이클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논리는 뭘까요? 네. 고용이 너무 좋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금리 인하는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건데 부양을 하려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좀 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도 좀 내려가 줘야 되고, 당연하겠지만 세트로 묶이는 물가도 좀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큰 축이었던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게 되니까 앞으로 그럼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리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측치는 계속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당일날 이제 나온 예측치 중에서 중로는 올해 2025년 기준 10월 달이 돼서야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도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예측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결국 금리 예측은 그 시간, 예를 들어 10월이다. 그럼 10월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는 스탠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 금리 인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 근데 증시는 바라고 있는데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들. 그러면 다른 한 축을 또 봐야겠죠. 물가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증시도 아무래도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도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먼저 봐야 될 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예요. 생산자 물가도 많이 내려갔다가 소폭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형태인데 결국 중요한 건 또 컨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예측치가 3.4 나오죠. 오늘 나오는 건데 이거 오늘 바뀐 겁니다. 이 데이터 쪽에 데이터가 종종 바뀌긴 하는데 원래 3.0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눈치 좀 챌 수 있겠죠. 왜 예측치가 바뀌었는가? 네, 저는 부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3.4의 물가 데이터가. 요거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합 정도로 레벨에서 나오게 되면은 증시는 안정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생산자 물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잘 알고 있는 CPI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내일 모레예요. 수요일 날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예측치 주변가에서 어떻게 노는가. 여기에서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튀는 거는 괜찮습니다. 2.9니까 어떻게 돼요? 3.0 또는 2.8까지는 아무 상관없다. 네, 증시도 별 영향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서는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지금 조정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고. 자, 그럼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전문가님 그러면요 지금 물가, 고용, 이 스탠스는 우리가 알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당장 중요한 거는 결국 채권과의 연관성 아닌가요로 들어가게 되겠죠. 10년물 보면은 바로 튀었습니다. 쫙 올라갔어요. 근데 이 고점대에서 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시간 차트입니다. 시간 차트. 언제부터 조정이 나왔냐? 오늘입니다. 1월 14일부터 해서 고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왜 내려갔나를 보려면 왜 올라갔나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언제를 기점으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갔냐? 자, 어느 정도 레벨을 잡고 있다가 요런 기점 있죠? 이런 기점에서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언제냐?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당선 가능성이 점쳐질 때부터 해서 국채금리가 막 올라갔어요. 당연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작동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이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시간상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게 뭔가 얘기가 나와야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블룸버그발 기사입니다. 물론 공식화가 되진 않았는데 트럼프 이제 인수팀, 정권을 인수하고 있는 인수팀에서는 어느 정도 인수 절차가 끝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앞으로 진행할 거에 대한 이야기 중에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관세 코멘트는 뭐였냐면 종합적으로 똑같이 뭐 10%, 20%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 번에 부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경제 압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연히 작동하겠죠. 가격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작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그대로 여러 가지 지표에 녹아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수정되느냐? 매달 2에서 5% 정도로 조정하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보고 문제 없으면 늘리고, 해보고 문제 없으면 늘리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공식 의견은 아니고 익명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나니까 뭐가 이제 있냐면 우리 증시도 같이 반응하는 것들인데 먼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에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이 내려가고 있죠. 똑같이 1월 14일을 기점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비싸죠, 지금.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은 이제 환해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조정이 먼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자 달러 인덱스랑 같이 올라갔던 구조에서도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건 증시한테 당연히 긍정적인데, 이거 시간봉으로 보면요, 이런 구조입니다. 시간봉 제가 안 들고 왔네요.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관세에서 그러면 기존 스탠스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상해 중국 지수도 강하게 반등을 출발했습니다. 자, 참고로 중국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석유 관련주라든지 또는 관광이라고 하면 카지노, 호텔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빠르면 이달 말, 좀 늦으면 다음 달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할 예정이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이슈죠.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자, 엔터주들 있죠.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괜찮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JYP 엔터, SM, YG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 많죠?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자로 해서 반등을 출발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엔터주들을 12월에 한번 분석을 드렸었는데, 결국 지금 실적 먼저 턴어라운드 나왔던 JYP, 지금 얘네들은 이 관세라는 게 작용될 때마다 우선적으로 반응할 애들이에요. 관세랑 별로 작용되지 않는 애들이니까, 관세랑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와 외교관계 또는 중국에서 우리와 경제관계가 뭔가 풀리는 듯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 좋은 모멘텀을 작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인 JYP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죠.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쪽 섹터는 올해 중에 JYP 먼저 턴어라운드 됐다고 얘기 드렸고,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부 악재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큐브엔터 정도 제외하고 제가 대표적인 기업만 좀 띄워드린 거거든요. 나머지는 모멘텀 추적해서 매매하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는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코멘트를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 얘기들, 중국 관련 좋은 소식들도 예정되어져 있는 만큼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엔터주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 큐브엔터 빼고 그냥 제가 써서 얘기 드릴게요. 우리 봐야 되는 것 중에 제가 이 얘기 드렸죠. CES 관련해서. 자, CES 관련주들, 특히나 여기서 AI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는데, 여기서 AI가 작동했을 때 이 국내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를 말씀드렸었는데, 다양한 게 많이 나와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있고, AI 관련주들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AI 칩 관련주들 하면서 우리 반도체들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연관성이 가장 깊고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종을 제가 2개 꼽아드렸습니다. 먼저 AI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 되고, 엔비디아 향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에너지였죠. 여기서 에너지 말씀드리면서 같이 결을 함께 했던 애들이 첫 번째 신재생. 근데 신재생에서 지금 코멘트가 태양광이랑 풍력이 좀 트럼프 입에서 좀 갈려가지고, 태양광은 괜찮은데 풍력은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원전 정도를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 다음으로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글로벌 대장이 될 수 있는 게 전력 설비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전력 설비에는 당연하겠지만 수출 데이터 제일 좋은 게 이제 변압기죠. 변압기 포함해서 전선 관련주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안 간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이 타겟에서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전 보겠습니다. BHI. 지금도 좋죠. 부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뭐 G2파워, 한전, 뭐 한전기술 정도 이렇게 보면요. 지난주랑 움직임 완전 다르죠. 이쪽이 타겟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야기 드리고, 명인들의 복귀에서 얘기 못 드린 내용들은 다음날, 지난주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올라가고 있는 이게 끝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원전 관련해서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 AI라는 키워드는 계속 등장할 겁니다. AI가 등장하고 또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리스크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만 해도 외신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블랙웰 관련, 이게 전력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 열 관련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엔비디아 내려가는 원인도 그거였고. 그러면 그랬을 때 결국 열 잡는 거, 그리고 전력 잡는 거, 결국은 에너지 단, 발전 단계에서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SMR이라든지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4월에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 드렸던 애들이 누구였냐면 조선주들이었어요. 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시진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세요. 조선주들. 너무 날아가가지고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 레벨까지 올라가 버렸죠. 원전주들이 지금 그래요. 너무나 모멘텀 좋거든요. 글로벌 대장이 돼야 되거든요. 조선주랑 저는 입장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글로벌에서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학제가 겹쳐 있고, 사실 정치학제랑 별 상관도 없어요. 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에서 친환경 하겠어? 유럽이 친환경 하겠어? 뭐 이런 논리도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씩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도 모멘텀으로도 지키는 거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주는 저는 아직도 출발 레벨이라고 보고,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적인 종목만 띄워놓은 거지, 그 밑에 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추정하시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원전주들은 관심주에 넣어두셔도 되겠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16일이죠. 내용 좀 같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맞아서 전력 수급 화두로 민주당 탈원전 정책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여당, 그리고 여당은 추진하려고 했고, 지금의 야당은 아무래도 친환경을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글로벌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지금 16일 날 행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라고 하죠.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거는 원전 아니면 신재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스탠스가 원전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이었는데, 이거 바꿀 거냐 말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와 똑같은 논쟁이 지금 유럽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이기도 하면서 친환경의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논쟁 중에 결국에는 탈원전을 그만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스탠스에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중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돈이 다 SMR 원전 쪽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 급등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를 놓고 본다라면, 지금의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풀리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퍼포먼스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풀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생성형 AI를 필두로 해서 원전 관련된 에너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면요. 시간상 제가 종목들을 더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내일도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매주 월수금 제 유튜브입니다. 김근우의 근본투자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인사이트가 될 만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기회들,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기회들이 좀 공존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섹터만 잘 구분해 놓게 되면은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